자, 이번 이야기는요, 시청자 눈꽃 상자님께서 또 주변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일본 게임 회사에서 실제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만화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 매니아 분이신데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뭐 피규어라든지 뭐 포스터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불질러 버릴 만큼 또 어마무시한 일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눈꽃 상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돌빈이. 아유, 반갑습니다. 아, 예, 그럼요. 네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배경은 일본으로 건너가요. 그죠? 그쵸. 원래 요 얘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 예. 왜냐면은 제 친구가 겪었던 얘기고, 친구가 이제 그 일로 좀 많이 충격을 받았고, 지금도 마음에 많이 담아두고 있어서, 예. 사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허락을 좀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사실 이제 저도 이게 그 내용을 한 번 더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워낙 그 친구가 충격이 좀 컸던 일이라서 그 얘기를 확인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시간이 지난 터라 약간 뭐좀 조리 있게 말을 못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그냥 들으신 그대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또 일본에서 그 친구분이 또 어렵게 허락을 해주신 이야기인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길이십니다. 렛츠기릿! 네, 아까 배경은 이제 그 돌비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그 이 친구분은 그냥 편하게 제가 돌비라고 얘기를 할게요. 예, 예, 네네. 그냥 살짝 먼저 배경만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저랑 한 10년 정도 알고 지냈고요. 이제 네, 대학교 때 알고 지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좀 심하게 흔히 말하는 이제 덕후예요. 좀 이런 매니아분. 피규어나, 네네네. 그래서 이런 쪽에 2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을 투자할 정도로 예, 굉장히 매니아였거든요. 수천만 네, 원이요? 네네. 예, 정말 알바를 해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한 7, 80%를 비교를 사고 뭐 이런 예, 친구가 정말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 주변에서 항상 얼굴값 먹탄다고 많이 놀렸던 그런 친구인데, 네, 네, 이 친구가 이제 일본어를 굉장히 잘해요. 같이 일본 여행을 갔었을 때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단어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제 그 일본 분, 현지인 분들이 저한테 그냥 서투른 한국어로 얘기를 하시면 이제 이 친구한테는 갑자기 일본어로 그냥 얘기를 걸 정도로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해서 연계돼 있는 이제 일본 대학으로 교환학생으로 가서 있다가 아예 예, 거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이 친구 꿈이 자기가 그 좋아하는 그쪽 캐릭터를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와, 이 예, 캐릭터가 사실 뭐 한국 회사는 아니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네. 아마 추정은 가능하실 거예요. 뭐 채팅창에 안 쳐주셨으면 좋겠고. 아, 그럼요. 자, 뭐 좀, 지금 네. 잠시 이제 이야기를 끊어서 죄송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회사가 어딘지 대충 짐작은 가시겠지만 채팅창에서 굳이 아니면 댓글에 굳이 그거를 써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또 이분이 곤란해져요. 네, 갑시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고요. 사실 네, 게임부터 해서 애니메이션, 만화책, 소설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저희가 이제 덕후들에서도 아마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양덕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양덕이요? 이제 네네 그런 외국 분들에서도 덕후가 굉장히 많은 그런 네네, 게임인데 캐릭터죠. 돌비가 원래 전공이 디자인이었어요. 일반 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뭐 썸네일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 UI를 디자인하거나 홈페이지를 뭐 만들거나 이런 쪽에서 하다가 이제 면접을 봤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네네네. 그 회사에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저도 그때 듣고서 너무 부러워서 저도 그 캐릭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제가 자리가 있으면 좀 불러달라. 한국 생활 적극 예, 하겠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친구가 거길 들어가서 이제 겪은 일인데 이제 돌비가 이제 하면서 그 당시 때 요 캐릭터로 소재로 해서 모바일 게임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회사에서. 네, 근데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협력사라고 하거든요. 그 하청 같은 거죠. 스튜디오 이런 쪽에 뭐 애니메이션은 A 스튜디오, 뭐 게임은 B 스튜디오, 또 딴 게임은 C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분산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요. 워낙 사이즈가 크다 네네네, 보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얘기했던 그 모바일 게임은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소식통이 있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분이 담당을 하게 된 거예요, 돌비가. 네. 근데 친구는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임을 자기가 직접 디자인을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게임업계에 처음 들어온 게 그런 이유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좀 특이하게 보통은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면 작업물을 이제 본사에 보내고 그 본사에서 흔히 말하는 갑사에서 그걸 확인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핑퐁을 해서 피드백을 주고받고 해서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네네. 특이하게 회사에서 그 협력사로 직접 가서 좀 근무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왔었대요. 네. 근데 지금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집과도 거리가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제 그 돈이 많다 보니까 네네. 아예 그 협력사 쪽에 근처에 숙소도 잡아주고 해서 이 친구는 그래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했대요. 첫 출근을 이제 그쪽으로 했는데 딱 갔는데 뭐 사람들 다 있고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러고 이 얘기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계속 이제 오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파견 갔다는 얘기도 들었고 파견 근무를 하게 됐고 되게 자랑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돌비가 이제 한동안 연락이 좀 끊겼었어요. 서로 바쁘다 보니까 두세 달 네. 정도 연락이 끊겼는데 저한테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서 연락을 받았는데 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일본에서 분명히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 이제 휴가를 왔냐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예 일본을 생활을 다 접고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걱정이 좀 돼서 좀 만나자라고 했더니 계속 거절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로 좀 밀어붙여서 제가 이제 바로 그냥 일하던 거 정리하고 그냥 택시 타고 넘어가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물어봤어요. 뭐 예.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 있었냐. 근데 이 친구가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거는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에 파견을 가서 이제 출근을 했는데 가면은 이제 어쨌든 갑사에서 오셨으니까 이제 다 회의실에 모여서 이제 인사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었대요. 네네. 근데 사람이 많지는 않았고 한 11명, 12명이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소규모 이제 스튜디오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얘기를 막 하는데 웬 이제 여자분이 자기한테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갑자기 돌비한테 그러더래요. 여기를 왜 오셨냐? 라는 식으로 초면에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 예. 근데 뭐 회사 생활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기 상사한테도 그렇게 말을 하기 힘든데 하물며 갑사에서 돈을 주시는 고마우신 갑사님께서 오셨는데 네. 왜 오셨냐라는 말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발언이거든요. 예. 왜냐면 잘못하면 계약이 끊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왜 오셨냐? 라는 질문을 하고 당신은 여기로 오면 안 된다. 정말 계속 있어야 되냐? 얼마나 있을 거냐? 돌아가라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정말 회의실에 네. 대놓고. 예. 돌비가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친구가 뭐 그런 걸로 갑질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건 사람 대 사람으로서 봐도 되게 예의가 아닌 행동이니까 네. 굉장히 좀 불쾌해서 이 시간에 이제 거기에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시죠. 그분이 중재를 하고 따로 이제 얘기를 한 자리에서 이제 돌비가 좀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네네. 나쁘다. 했더니 그 대표님 말씀이 이제 그 직원분이 원래 약간 성격이 좀 모난 곳이 있고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있잖아요. 그 신기라고 하죠. 그런 오. 것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일은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좀 봐달라는 식으로 좀 사정사정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자기가 뭐 잘하겠다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무리 갑이어도 이제 어느 한 회사의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갔대요. 이제 그러고서 중간에 이제 그때 당시쯤에 아마 저한테 연락이 온 게 같은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그쪽 담당자분이 굉장히 미인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미인이라고 저한테도 사진도 보내주셨었는데 제가 봐도 정말 미인이더라고요. 정말 예. 환상의 약간 그 수준? 잘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이상한 분은 아니고요. 다른 분인데 그래서 되게 친구가 이제 게임도 하는 것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 거기다가 자기가 이제 꿈에 그리는 약간 이상형 같은 그런 미인분도 계시고 예. 하다 보니까 정말 열정에 불타올랐거든요. 근데 그러던 애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놀렸거든요. 혹시 뭐 그 여자분한테 차였냐? 라면서 뭐 이런 장난을 쳤는데도 평소와 다르게 반응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예. 일주일 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을 하는데 이제 거기가 작은 회사다 보니까 그 회사 분위기가 특이하게 일본은 원래 그런 게 잘 없는데 같이 모여서 도시락을 시켜 먹거나 이렇게 다 같이 뭔가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대요. 회사가 오. 특이하게. 예. 일본인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개인주의가 강하긴 하거든요. 그쪽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식당을 가도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게 당연시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오히려 그래서 적응하기가 편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이제 워낙 바쁘다 보니까 원래 해야 될 것들을 좀 놓쳤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새로 그렇게 근무지가 가면 대표님이든 어디 뭐 그분의 뭐 장급이든 그런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뭔가 여기는 뭐 탕비실이고 이런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못 하다가 그걸 한 3일째 때쯤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보는데 역시 게임 회사다 보니까 이런 피규어 같은 것들이 좀 굉장히 많았대요. 와, 예. 근데 그 회사 대표님도 사실 그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해서 창업을 하신 분이고 네. 이거에 되게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이하게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 캐릭터에 관련된 피규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었는데 그 전혀 상관없는 뭐 이런 피규어들이 몇 개가 있었대요. 예.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심지어 그게 퀄리티 자체가 뭔가 좀 이렇게 뭐 공장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아니라 뭔가 좀 애매한 약간 좀 투박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네요. 퀄리티가 안 좋았나 보네. 그쵸. 그래서 네.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아, 이거는 자기가 뭐 선물을 받았다. 그 직접 만든 거다. 누군가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래요. 오, 예. 그거를 하나를, 제가 선물로 드리겠다 하면서 줬대요, 그걸. 네. 그래서 그걸 받아왔대요, 기분 좋게. 어쨌든 선물이니까. 이제 그날부터 이 친구가 집에서 이제 좀 이상한 일들이 좀 있었대요. 예를 네. 들면은 자면서 그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오, 아니면은 그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깨거나 그 소리가 뭔가 이상 뭐 비명 소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움직이는 소리 있잖아요. 툭 쓱쓱 이런 소리들이 나더래요. 예. 일어나면은 받은 피규어가 자기를 보고 있대요. 예.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썼대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계속 이제 몸 상태도 안 좋아지고, 근데도 이제 게임이 너무 그 캐릭터가 좋으니까 얘 되게 열심히 막 일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어느 날은 이제 그 밥을 다 같이 먹는데, 그 탕비실에 보면 이제 위쪽에 저희 회사도 그렇고, 이런 피규어들이 쫙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 곳이 많거든요. 캐릭터들? 부럽다. 예. 근데 이제 그 막 밥을 먹다가, 이제 분명히 낮에 이렇게 연찮게 보잖아요. 그럼 네. 피규어들이 뭔가 다들 방향도 다르고 막 이런데, 그날 이제 야근을 하는데, 그래서 야식을 시켜 먹고 본인이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업무량이 그분들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얘가 착해가지고 굳이 자기는 야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서들 일해라고서 그 먹은 자리를 치우는데 그 피규어들이 우연찮게 위를 봤는데 모든 피규어들이 자기를 다 보고 있더래요. 방향이. 오? 예. 시선이. 네, 시선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 이게 지금 장난을 치는 건가 이분들이 나를 골려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처음에 이상한 얘기를 했던 분 그분을 그냥 A라고 하죠. 네. A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뚫어져라 자기를 쳐다보더니 되게 또 안 좋은 말을 막 했대요. 예. 내가 가라고 하지 않았냐 언제 갈 거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친구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돌비가 이제 화를 낸 거죠.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예. 당신 너무 무례하다. 당신 계속 이렇게 하면은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네. 그때 정말 그냥 대놓고 너는 후회할 거다. 나는 분명히 경고했다. 이러면서 그냥 갑자기 쓱 가더니 저 자리로 가더래요. 예. 그런 걸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대. 그리고 속으로 이제 그 생각을 했대요. 아, 저 사람이 이거를 이제 돌려놨나? 뭔가 나를 내쫓으려고, 무섭게 일부러? 하려고, 일부러 나를 괴롭히는 거구나. 아, 이게 이지매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거기 회사에 온 지, 한 달이 딱 될 때, 수요일인가 목요일이었다고 했는데, 이제 끝나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이제 계속, 집에서 이상한 일은 계속 있었고, 네. 근데 이제 본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럼 사업 담당자분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 돌비님, 이제 죄송하게 됐다. 이게 상황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프로젝트가 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렇죠. 예. 네, 돈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정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 결과물에 대한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쪽이랑 이제 부득이하게 함께 할 수가 없고, 이 프로젝트는 이제 중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통보를 받았대요. 예. 그래서 돌비는 좀 많이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면 본인도 되게 열정을 쏟고 있었고, 그리고 이 친구는 정말 목숨 걸고 하고 있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열정이 대단하셨네. 네, 왜냐면은 자기가 처음 메인 디자인을 담당하고 그 게임에 딱 자기 이름이 찍히는 거를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그게 되게 크거든요. 특히 그런 디자인이나 개발 쪽 분들은 본인 이름이 딱 처음 박혔을 때 그 쾌감이 어마어마하다 하더라고요. 네. 그 상실감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목요일 날 그랬고,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이제 되게 출근하기가 싫었대요. 왜냐면은 네네. 다른 그쪽도 분명히 그 상황을 알 거고, 이걸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얼굴을 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대요. 거기다 또 이제 호감이 가시는 분도 있었고, 뭐 본인 말로는 잘 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때 되게 고맙게도 그분들이 괜찮다라는 식으로 다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또 같이 일하자는 식으로 되게 좋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네. 심지어 어떻게 보면 그 회사는 좀 위험한 상황이었는 건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종료된 거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들이 마지막이라고 회식까지 시켜주고 그냥 진짜 해피해피하게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빠이빠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돌비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날 그래서 어쨌든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본사 담당자한테 밤늦게 좀 전화를 했대요. 네네. 본사 지침을 자기도 알겠고 그러면은 자기한테 한 2, 3일 정도의 휴가를 줄 수가 있는지 네. 그다음에 본인도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열정을 쏟아부었고 사실 뭐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 또 아니었지만 야근까지 하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 네. 나도 상실감이 크다 보니까 좀 2, 3일 정도 휴가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사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니까 알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휴가를 줬대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쉬고서 이제 월요일 날 됐는데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렇죠. 흔히 말하는 이제 덕후들의 성지를 좀 돌아다녀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호감 있으신 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받았는데 이제 그분이 되게 막 우물쭈물 고민을 막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제 네네. 뭔가 말할 게 분명히 있는데 얘기를 못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기로는 그러니까 휴가인 거를 알고 있는데 그 본사에서 저희가 다시 이게 잘 해결이 돼서 다시 이거를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다. 근데 돌비님이 휴가신 거는 알지만 혹시 좀 도와주실 수가 있겠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사실 거절을 못한 거죠. 그리고 돌비님도 아시겠다시피 이렇게 호감이 있는 여성분이 그렇게 부탁을 하면 사실 거절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타노무 하면서 이제. 그죠? 이거 무조건 가야죠. 네. 그래서 친구가 그냥 본사는 얘기를 안 하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 회사로 그냥 다시 출근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휴가 기간이 끝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휴가는 쓴 상태로 그냥 가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가서 도와주고 같이 밥도 먹고 일 막 하고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으쌰으쌰 막 이렇게 하고 다음날 또 화요일 날 갔는데 이제 출근하려고 이제 회사 앞에 갔는데 그 A라는 분을 마주쳤대요. 네. 입구 앞에서. 근데 A라는 분이 당신 왜 자꾸 여기를 어슬렁거리냐 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돌비가 너무 화가 나서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휴가를 썼는데도 휴가를 쓰고 와서 일을 도와주는데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막말할 수 있지 해가지고 돌비도 좀 심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당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라가서 대표한테 그냥 얘기를 했대요. 자꾸 내가 왜 이런 칙을 받았는지 모르겠고 나는 당신들 일하는 것도 좋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좀 아니다. 조치를 취해라. 라는 식으로 했더니 그 대표가 얘기하기로는 그럼 알겠다. 마지막 면담을 하고 뭐 재택으로 돌리든 아니면은 퇴사 처리를 하든 조치를 취하겠다. 너무 죄송하다는 식으로 해결이 네. 됐대요. 그래서 뭐 수요일까지 잘 일을 하고서는 이제 목요일날 이제 또 출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본사에서 전화가 왔대요. 네. 아니 본사 그 사업 담당자분이 돌비님 오늘 본사 오실 때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다 챙겨 오셨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돌비 입장에서 좀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시냐 오늘 제가 본사를 왜 가냐 그러게요. 오늘 본사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오늘 그 계약이 잘 다시 돼서 프로젝트 다시 시작돼서 그쪽으로 출근하는 거 아니었냐 라고 물어봤더니 사업 당자가 그게 무슨 소리시냐 제가 저번 주에 통화할 때 프로젝트 접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돌비님 힘드시다고 해서 휴가도 승인을 해드렸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오, 예. 그래서 돌비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지? 가 된 거죠. 네. 근데 일단은 본사에서 오라고 하니까 가야죠. 근데 가서 얘기를 했대요. 사업 담당자분이 왜 계약이 해지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얘기하고 막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셨대요. 거기 상태가 어떤지 이분들 일 환경은 어떤지 뭐 이런 걸 막 평가를 해야 되니까 네네. 어쨌든 접혔었고 그래서 왔는데 자꾸 이제 돌비는 일단 대답을 하면서도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상황이 뭐지? 다시 또 바뀐 건가?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새 또 바뀐 거냐? 근데 또 사업 담당자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라는 예.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돌비도 좀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물어봤대요. 그냥 솔직하게. 사실은 제가 휴가 쓰고 나서 그쪽에서 연락을 받았다. 다시 계약
잘 돼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걸로 저는 들었고, 그쪽 분들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해서 제가 개인 시간 투자해서 가서 많이 도와줬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업 담당자가 뭐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오. 그 회사 분들은 금요일 날부로 전부 다 철수를 한 걸로 알고 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그래도 이제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 담당자가 좀 짜증이 났나 봐요. 가서 이런 자료 안 챙겨서 빨리 챙겨 오셔라. 얘기를 하고 그냥 나가버렸대요. 돌비도 이제 어니 벙벙해서. 예. 그래서 바로 나와서 택시를 잡아서 그냥 바로 달려갔대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택시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놀래서 갔는데 도착해서 회사 그 사무실로 뛰어 올라갔대요. 3층이었다고 했거든요. 3층 막 네. 뛰어 올라갔는데 그 딱 있잖아요. 약간 그 인기척도 없고 그냥 약간 문 닫아 있는 가게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오, 갔는데 빈 건물. 네, 불도 다 꺼져 있고 뭐지 하면서 문을 쓱 밀었는데 문이 그냥 열리더래요. 예. 그래서 들어갔는데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심지어 PC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빈 사무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 이제 멘탈이 나가서 같이 막 밥 먹고 했으니까 휴게실을 갔대요. 예. 갔는데 그 도시락을 분명히 같이 시켜 먹었으니까 근데 도시락이 11개가 있는데 하나만 자기가 먹은 거 그러니까 깨끗이 먹어 있고 나머지 10개는 옆에 그냥 상해 있는 채로 쌓여 있더래요. 와, 소름 돋아. 예. 분명히 자기 같이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먹었는데. 예. 그래서 저 완전히 그냥 무너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그쪽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대표님이 전화를 안 받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호감 가문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마치 정말 그 오랜만에 통화하듯이 무슨 일이시냐라는 식으로 전화를 하면서 뭐 잘 지내시냐 그러면서 본사 잘 복귀하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분명히 자기는 그 사람한테 전화를 받고 간 거였는데 그치, 도와달라고. 네, 그래서 그 호감 있는 분한테 혹시 그 기억 안 나시냐 월요일날 같이 일하고 하려고 뭐하고 근데 그분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 에이 장난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애는 이제 이미 멘탈 나갔으니까 막 이제 소리를 지른 거죠. 와. 너무 짓궂은 거 아니냐 예.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그래서 막 했는데 이제 그분도 뭐예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끊어버리더래요. 예. 예. 당신 이상하다고. 그래서 얘가 완전 멘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회사 앞에 내려와서 가만히 있는데 그 A라는 분이 지나가더래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돌비를 보더니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라고 했잖아. 왜 계속 와? 넌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난 분명히 경고했어. 넌 네가 무덤 판 거야. 라고 하더래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나 보네, 그분이. 그래서 친구가 이제 돌비가 멘탈이 나가서 이제 울면서 그랬대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내가 처음에 당신을 봤을 때 당신 주변이 되게 뿌옇게 보였대요. 돌비 예. 주변이.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오면은 왠지 뭔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예. 그냥 그렇게 세게 얘기했대요. 또 이제 약간 그런 분들이 좋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근데 돌비는 그거를 그냥 무시를 했던 거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쵸.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러더래요. 혹시 회사에서 뭐 가져간 게 있는지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집에 그런 걸 가져갔다고 하니까 이거 다 가서 다 태우고 그다음에 다시는 이 근처로 얼씬도 하지 말아라. 네. 라고 하면서 그냥 혼자 가셨대요. 또 나중에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쪽 담당자분들이 주변에 뭐 지인분들이 있으니까 얘기하기로는 그 회사가 그러니까 어쨌든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네. 돈이 없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집이나 건물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문제가 있는 곳인 걸 알면서 그냥 들어간 거였어요, 그 회사가. 네네. 싸니까. 그 돈을 아끼려고. 근데 거기가 원래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불이 나서 사람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에 막 강도가 들이닥쳐서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네네. 문제가 되게 많았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아예 그 상태로 그날은 집도 못 들어가고 해서 그냥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이제 거기 있던 친구를 데려가서 집에 가서 거기 있던 피규어들 다 태워버리고, 와. 그러고서 바로 그냥 사직서 내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한국으로.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예. 사실 그때까지도 이걸 믿지 않았으니까 네네네. 얘가 나한테 쪽팔려서 혹시 여자분한테 이제 차이고 나서 쪽팔려서 이러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뭐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본인의 그러니까 원래 한국에 있던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그 한국에 있던 모든 피규어부터 해서 그런 관련된 거를 그냥 다 태워버렸어요. 다 버리고. 와, 그 수천만 원어치를요?
네,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리고 와,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가 이제 그 충격이 좀 컸는지 애니메이션도 안 보고 게임도 아예 일절 안 하고요. 그리고 저랑 이제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이제 일본 놀러 가고 이랬는데 그것조차도 아예 끊어버리고 그냥 그쪽이랑은 담벼락을 쌓고 그 전공이던 디자인도 그냥 접고 예. 지금은 그냥 장사하고 있거든요. 아예. 와, 아니, 얼마나 그 충격을 받으셨으면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쵸. 그러니까 신기한 게 분명히 본인은 전화를 받았는데 휴대폰 내역을 이제 찾아보니까 그분한테 온 연락도 없었고요. 와, 예. 근데 웃긴 거는 가서 그 뭔가 일을 하면서 이제 주고받고 했을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본인 그 메신저나 메일에 자기가 보낸 것만 있대요. 받은 건 없고. 와, 보낸 것만. 네, 그러니까 혼자 한 거죠, 계속. 와, 아니, 그래서 그렇게, 저도 이제 그렇게 네네. 단체로 귀신들이 사람인 척 그렇게 홀리게 할 수도 있나 보네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일본 쪽을 그런 괴담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더니 네. 실제로 일본에는 집에 관련된 괴담이 굉장히 많고 이상한 현상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겪고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일본에 귀신이 많다고 저도 들었는데, 이렇게 단체로 홀리게 하는 경우도 있네요. 한 사람을.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정도로 이렇게 충격이 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물어보기가 되게 애매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쵸. 예. 왜냐면 그, 이게 딱 들어보니까 네네. 직업 자체를 변경할 정도로 그분에게는 또 다소 되게 충격적인 일일 텐데, 이야기 허락해 주셔가지고 또 많은 귀족님들이 들을 수 있게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도 저한테 예전에 해줬어요. 친구가 하는 말이 만약에 네가 일본에 가서 살거나 하게 되면 특히 뭐 회사든 집이든 했을 때 그 주소를 해서 일본에서 이제 그걸 찾아봐라. 분명히 문제가 있는 집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있다면 절대 거기 돈 아끼려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조금만 찾아도 이런 류의 그런 뭔가 사람이 없었다라든지 이런 홀렸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이 겪을 줄은 몰랐던 거죠, 본인도. 그쵸. 모르셨겠죠. 이게 보니까 말 그대로 그 피규어에 딸려오지 않았을까 해서 그냥 다른 피규어도 다 처분을 하신 것 같아요. 봤을 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네, 그러니까 피규어 꼴도 보기 싫은 거지. 원래 그렇게 좋아했던 어떻게 모형들인데. 그쵸. 좀 아쉽죠.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그때부터 저도 이제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간간히 좋아하는 캐릭터들은 좀 사놓고 했었는데, 제가 잘 안 사요, 이제. 무서워가지고. 예, 또 그 피규어 같은 경우가 사람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간혹 귀신들이 붙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믿거나 네, 말거나 일본 하지만요. 쪽이, 네, 약간 그 인형이나 뭐 이런 쪽에 되게 관련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눈꽃 상자님께서 또 이렇게 친구분의 마음 아프지만 정말 또 소름 돋았던 실화를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아니 이게 피규어 가격이라는 게 비싸잖아요.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어떤 건 몇만 원에서부터 어떤 건 몇백만 원까지 가는 이런 피규어들이 있는데 그 피규어 자체들을 엄청나게 수집을 하시는 매니아 분이 그걸 한 번에 이렇게 처리할 정도면 정말 그분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봐봐요, 아까 도시락도 여러 개가 쫙 있는데 하나만 본인이 먹은 것만 비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썩어 있다잖아요. 상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이분은 진짜 사람들과 지내는 것처럼 지냈다는 거죠. 그만큼 완전히 홀리신 거죠.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였어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겪으시면 저 또한 포함해서 진짜 많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우, 소름 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릴라이브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릴 적에 돼지 농장 옆에 집을 짓고 사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 집에서 정말 이상한 일들도 많았고 어머니께서 그리고 본인께서 겪으신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릴라이브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참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혹시 네. 잘 들리시나요? 전화 잘 들리네요. 지금 뭐 집이신가요? 네, 네, 지금 전 집입니다. 혹시 지금 집이 이 사연에 네네. 나오는 집은 아니시죠?
네네. 그 집은 아니에요. 그 어. 집 나오고 나서 이제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도대체 어떤 네네. 집이었길래 또 어떤 걸 겪으셨길래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집이 그 돼지 농장 옆에 있는 집이었어요. 예, 저희가 시골 쪽에서 살았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아는 친척분이 있는 땅에 있는 폐가를 개조해서 살다가 예, 저희가 좀 가난했어가지고 예, 그렇게 살다가 그 집이 이제 철거가 돼서 급하게 싼 곳으로 옮겼는데 돼지 농장 옆이라서 시끄럽기도 하고 그 집이 많이 쌌나 봐요. 예. 그래서 그 집으로 옮겨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돼지 농장은 직접 운영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집은 새로 네네. 들어가신 거죠? 네네. 그 집 자체가 원래 돼지 농장을 관리하시던 분이 살던 집이었대요. 예. 근데 그 관리하시던 분이 뜬금없이 이제 나가게 되셔서 꽤 오랫동안 방치가 되다가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된 거죠. 와, 대박이네요. 이게 축사 옆인 것도 그런데 흉가를 네네. 개조해서, 그러니까 폐가를 개조해서 또 만든 집이고 분명히 이상한 네네.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더 이상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네네. 릴 네. 라이브님의 그때 당시에 그 집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일단은 이제 구조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 일단 돼지 농장 바로 옆에 이제 조립식 주택이 있어요. 그 주택이 지하실이 있었고요. 네. 그 지하실로 통하는 문은 바깥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네네. 내부는 거실, 그리고 안방, 그리고 작은 방 하나 딸려 있었어요. 이제 앞에는 산속이다 보니까 이게 선산이라고 하나요? 이게 그 조상묘가 굉장히 많았고, 아, 묘가. 바로 앞에 묘가 진짜 많았고, 그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은 주인 없는 묘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인을 알 수 없는 묘들이 막 있었어요. 묘인데 거기에 나무가 자라있거나 덩쿨로 막 이렇게 감싸져 있거나 이런 묘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네. 네, 그런 상황이었고 제 방에서는 제가 누우면 창문이 보이는데 그 창문 바로 앞이 그 지하실 들어가는 입구였어요. 예, 예. 이러고 거기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들어가요. 네, 어린 나이 때 그리고 가셨네. 네,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1년간은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 뭐, 그 아, 핸드폰 회사에서 고양이구나. 아이고, 네, 깜짝 놀랐네. 네, 초소형 카메라를 단 핸드폰이 처음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 한때 사진 찍는 게 또 취미셨어서 거금을 들여서 핸드폰을 장만하게 돼요. 네. 저랑 동생은 이제 또 그 신기해서 막 가지고 놀다가 동생은 이제 지쳐서 방에 들어가서 자고 저는 계속 이렇게 놀다가 이제 갤러리를 들어가서 앨범을 들어가서 사진을 확인을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신령 사진이 찍히게 돼요. 왜? 어떤 식으로요? 이게 사진이 네모나잖아요. 그 사진 우측 하단에 저희 어머니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천장을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그 천장으로 이제 여자 사람 형체가 떠 있는 거예요. 오, 예. 그냥 되게 좀 뚜렷하게 나왔었어요. 긴 생머리에 얼굴은 알아보지 못하겠고 네네. 그러니까 하얀 소복인지 원피스인지 그냥 원피스에 가까웠어요. 그런 걸 입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서프라이즈나 미스테리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을 때였어서 네. 신령 사진 찍어보면 되게 신기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막상 또 찍어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네네. 심적으로 좀 되게 오싹했어요. 그때 굳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굳어 있으니까 막 즐겁게 놀던 애가 굳어 있으니까 어머니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네.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사진을 지웠어요. 아, 예. 잘하시긴 했다. 이게 그때 당시의 생각은 그때 당시에는 멋대로 이렇게 사진을 옮길 수 없는 시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대로 두면 엄마한테 해가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예. 그래서 바로 지웠어요. 근데 이 날을 기점으로 흔히 말하는 돌비님 채널에서 많이 나오는 영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헐, 예. 그게 열렸다가 서서히 닫혔나 봐요. 예, 예. 그때를 기점으로 되게 이상한 거를 많이 보고 많이 네. 아프고 그렇게 시작이 돼요. 오, 이 예. 시점부터. 예.
첫 번째로 귀신을 본 거는 바로 그 당일날이었어요. 그냥 귀신을 본 건 아니고 이건 들은 건데 제가 이제 그거를 찍고 저 자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또 혼자 자면 무서웠을 텐데 동생이랑 같은 방을 쓰고 있어서 저도 뭐 나름 안심이 됐었어요. 아, 같은 방 쓰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누워서 그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면은 나름 어려도 사고가 돌아가는 나이니까 누워서 이 집에 귀신이 있는 건 알겠다. 그러면은 좀 잘 지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저 그때 당시에는. 예. 그래서 누워가지고 혼잣말을 막 했어요. 네. 저희 가족은 이 집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막 서로 이렇게 잘 지냅시다 이러면서 좀 저 혼자 혼잣말을 하고 저 혼자 안심을 했나 봐요. 네. 그리고 잠에 들었는데 그 말을 한 게 화근이었는지 가위를 눌린 거예요, 제가. 예? 처음으로 가위를 눌렸어요. 가위를 눌리는 게 뭔가 무거운 게 저를 막 짓누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버겁고 움직이기 네네.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지 하고 있다가 누가 귓속으로 여자가 봤니? 봤어? 봤니? 봤어?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무섭잖아요. 움직이지도 예. 못하겠고 누가 귓속으로는 제 동생 목소리도 아니고 계속 여자가 봤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물어볼 거면 대답이라도 하게 해주지. 예. 너무 무서워서 끄끄거리면서 혼자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날은.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서 그 방에서 계속 가위를 눌리게 돼요. 예. 2주, 길면 한 달 이렇게 한 번씩 가위를 눌리게 돼요. 이제 귀신 얼굴을 그때 처음으로 봤던 건 두 번째 가위에서였는데 네.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 일을 겪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생이랑 같은 침대를 쓰자 하고 제가 막 때를 써가지고 동생이 싫다는 때를 써서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잠을 자는데 어김없이 또 그날 잠들고 갑자기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위가 눌리고 막 이러면서 너무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막 동생을 막 옷깃을 잡고 막 이렇게 해도 동생 안 일어나고 네.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지하실이 제 창문 바로 앞에 입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지하실 쪽에서 철퍽철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계속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철퍽 하다가 기어코 창문으로 그 지하실 입구에서 어떤 여자가 나오는 게 보였어요. 오.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창문에. 예.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돌리는데 아직도 그 얼굴이 잘 안 잊혀지는 게 얼굴은 되게 거뭇거뭇한데 그 살색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가장 무서웠던 건 눈동자가 다 그냥 아예 검은 자로 덮여 있었어요. 눈이 다 검은 자였고 와. 좀 희죽희죽 웃는데 너무 소름 돋았던 게 보통 사람들이 귀신을 표현하면 입이 찢어지듯 웃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귀신은 입이 되게 작았어요. 조그맣구나. 입이 되게 작고 네, 입술도 조그마고 입이 되게 작은데 입꼬리가 내려가 있는 상태로 희죽희죽 웃으니까 더 기괴한 거예요. 와, 예. 그래서 막 안 보고 싶은데 뭐에 홀린 것처럼 계속 저도 보고 있고 눈이 마주치고 근데 갑자기 그 귀신이 창문에 얼굴을 탁 갖다 대더니 야! 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그때 소리 지르는 거 보고 바로 기절을 했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이건 기절각이다. 예. 네, 너무 무서워 기절을 했어요. 근데 네. 그 귀신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잠을 자면 가끔씩 가위가 눌리면서 누가 지하실에서 올라오고 언제는 그냥 그 상태 차렷 자세로 방방 뛴다든지 관절을 기괴하게 꺾는다든지 와. 창문에 얼굴을 대고 계속 절 찾았어요. 차렷 자세로 이렇게 방방 뛴다고요? 네, 이렇게 방방 뛰는데 이렇게 진짜 사람 뛰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좁은 틈 사이에 걸린 것처럼 다다다다 하면서 뛰는 거예요. 그게 기억에 가장 남아요. 그 소리 지르는. 잠깐만, 나 지금 내가 상상한 게 맞나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뭐 이렇게 리듬 타듯이 땅땅땅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네. 위아래로 빨리 뛰었다고요? 네, 이게 되게 빨리 뛰었어요. 뭔가 벽이 있는 것처럼. 렉 이게 걸린 것 마냥? 기억에 남. 네,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창문 보기가 싫어서 침대를 벽에 이렇게 세우면 거기에 세모난 틈이 남잖아요. 예. 거기 들어가서 잤었어요. 창문 보기가 싫어가지고. 침대에서 안 자고 침대를 세워서 그 틈 사이에 잤어요.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데도 소름 엄청 돋죠? 네, 조금 그때 생각이 너무 나서. 와, 근데 그리고 그 이거- 주변 소리 자꾸 뭐예요? 네. 막 이런 소리 그건 뭐예요? 혹시? 이거는 죄송합니다. 선풍기예요. 이게 또 청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소리 나잖아요. 네, 그럼 귀신이 우와 이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소름 돋아요, 그러면. 네. 오케이. 그 뒤로는 어떻게 됐죠? 그 뒤로는 이제 계속 그 귀신은 주기적으로 봤고, 네네네. 그리고 제가 계속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제 뭘 먹어도 토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막 죽만 먹고 그 죽을 먹어도 토하니까 막 오렌지 주스를 먹이셨어요. 그때 당시. 네네. 오렌지 주스가 영양가가 있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아파서 고열에 막 시달리다가 지쳐서 네. 잠이 들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스르르 껴안는 거예요. 예. 되게 천천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천천히 제 몸을 껴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처음에 동생인 줄 알았는데 혹시 파충류나 혹시 뱀 만져보셨어요? 뱀 느낌이었나요? 네, 그게 이게 시골 사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시골 살면 보통은 뱀을 어떻게든 만지게 돼요. 어렸을 때 장난치면서 만지거나 뭐 이렇게 만지게 돼요. 어떻게 예. 약간 되게 뭔가 미끈미끈하고 약간 좀 촉촉하고 그러거든요.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예.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사람 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그런 일도 여러 번 겪었고 예. 아니, 사람이 아니다. 얘가 뿌리쳤는데 뿌리치면서 이렇게 천장을 보고 누웠는데 가위가 눌렸어요. 그때 바로. 네네. 근데 고양이가 갑자기 이렇게 그때 막 울지? 고열의 아이고. 저희 집이 귀여워. 아니, 저도 지금 고양이 갑자기 왜 울어요, 근데? 그니까 원래 아니거든요. 만져달라 그러는 제가 건가? 얘기가 그랬는데 배에서 뭔가 껑충껑충 뛰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봤는데 그 이웃집 수토로 보면은 그 먼지 같은 애들 나와요. 아, 예. 그냥 걔네들은 그래도 귀여운데 먼지 같은 게 막 제 배 위를 뛰어다니는데 예. 아이 웃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까르르 까르르 이러면서. 예.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든 막 진짜 정신없이 막 몸부림치다 가위를 풀고 제 방을 나갔어요. 예. 근데 제 방 바로 앞이 주방인데 주방 식탁 위에 어떤 7살쯤 된 어린아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네네. 쭉쭉해서 앉아있는데 그때 그냥 그대로 얼어버려가지고 보고 있는데 걔가 되게 천천히 저한테 고개를 꺾더니 많이 아파?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어있다가 그 많이 아파 듣자마자 제가 울면서 막 거실로 뛰쳐나갔어요. 예. 근데 되게 이상했던 게 집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 아닌데 바람이 막 부는 것처럼 건조대 빨래들이 막 휘날리더니 이거 좀 웃길 수 있는데 야 빨래가 사람 얼굴 모양으로 주름이 지면서 그 소파에는 그 식탁에서 봤던 아이가 앉아있고 막 진짜 소름 끼치게 막 웃어대는 거예요. 갑자기 막 하하하 막 이러면서 와, 이게 웃기다고요? 그때- 아, 소름 돋는데. 예. 이게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긴데 막 그때 너무 막 열도 나고 어지러운데 무섭고 해서 막 울면서 주저앉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울음소리 듣고 엄마가 나와서 저를 껴안는 순간 더 소름 돋았던 게 저는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통 엄마가 이렇게 와서 껴안으면 깨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예. 꿈인 줄 알았는데 예. 이게 제가 두 번째로 봤던 이제 귀신들이고 아니, 이거 잠깐만. 귀신들이 아니라 이거 진짜 귀신의 집인데요, 이건? 사람 집이 아니라?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지하실도 생각해보면 보통 이사를 가서 그렇게 큰 지하실이 있으면 들어가서 이제 창고로 쓰거나 청소를 하거나 뭐 누구 세를 주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아무도 지하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아빠도 지하실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엄마도 지하실은 얼씬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하실 문에 부적도 붙어 있었어요. 와, 진짜요? 뭐 봉인해놨나 보다, 네. 거기다가. 그래서 저희가 처음 왔을 때부터 붙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세 번째로 봤던 건데 이거는 귀신이 다 무서운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일이었는데 오, 예. 제가 되게 아팠다 그랬잖아요. 그날도 가위가 눌렸어요. 근데 그때 가위는 좀 달랐던 게 네. 뭔가 버겁고 그랬지만 좀 뭔가 포근했어요. 그때는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잠을 자기 전에 딱 움직이지 않은 상태일 때 편안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런 편안함이었는데 누가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떤 할머니가 괜찮아? 아가? 괜찮아? 막 이러면서 계속 괜찮냐고 예.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셔서 그때 좀 편하게 잤던 기억도 되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나중에 중학교 때 돼서는 이제 저희가 머리가 좀 컸으니까 동생이랑 너가 방을 따로 써야 되지 않겠냐 해서 간이로 커튼을 쳐서 방을 만들어 주셨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응급실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셨었는데 언제는 제가 이제 그때 한참 리듬 게임 그런 거를 좀 좋아했었어. 그 게임을 한참 하다가 예, 음악 나오고 얘가 영웅 그 리듬 선수 맞추는 거.
네네. 이런 게임 하다가 늦게 잤는데 물이 마시고 싶어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제 커튼이 다 안 쳐지거든요. 그 네네. 틈이 무조건 네.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틈 사이로 남성인데 검은 형체로 이렇게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오, 예. 근데 저희가 그날 제사를 지냈었어요. 예. 저희가 매년 제사를 지내거든요. 매년 한 3번 정도 지내요. 근데 그 귀신이 보다가 제가 얼어붙었잖아요. 얼어붙는 거예요. 그냥 얼어붙어서 보고 있는데 그 귀신이 목례를 이렇게 하고 사라졌어요. 아, 목례를? 그게 그때는 이건 뭐지 했는데 그냥 제사밥 맛있게 먹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은 아니었을까. 보니까 제사에도 그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잡귀들도 모여서 먹고 간다라고 하셔가지고 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말이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네. 조상님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잡귀들도 와서 먹고 그런다고 한다는 얘기를 네.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봐가지고 그런 거 아니었을까. 고마움을 표현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다 나쁜 귀신만 있는 건 아니구나. 막 이렇게 사람 괴롭히는 것만 즐기는 귀신만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리고 그때 좀 되게 별의별 일이 다 있긴 있었어요. 어머니도 원래는 그런 거 안 믿으시다가 네네. 어느 순간부터 막 부적을 막 써오시고 이제 방문마다 부적 붙이시고 그리고 제가 돼지 농장 옆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꿈 얘기인데 제가 꿈을 꾸는데 돼지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돼지들이 일렬로 이렇게 그 돼지 농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 예. 근데 되게 기이했던 게 일렬로 가면서 점점 썩어가는 거 있죠. 돼지가 점점 썩어서 저쪽에는 이제 뼈만 남아가지고 쌓이고 네. 그 꿈이 되게 강렬해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돼지 꿈 꿨다? 우리 되게 부자 될 건가 봐. 막 이러니까 뭐 그런 게 어딨냐고 막 이러면서 흐지부지 넘겼는데 그 날에 구제역이 터져서 그 돼지 농장 돼지를 다 묻었어요. 우와. 다 몰살했어요. 그냥 다 묻었어요 그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꿈대로 된 거네요, 진짜로? 실제가? 네, 그 강화도 사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 거기에 닭농장이랑 돼지농장이 되게 많거든요. 강화도예요? 네, 강화 쪽이에요. 예, 그래서 인천. 그쪽에 조류독감 구제역이 실제로 많이 터져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사시고 이제 중학교 한 몇 학년 때 이사를 가신 건가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사를 갔어요. 고등학교가 조금 멀어가지고 아, 탈출을 하셨군요, 그 집에서. 네, 그때 탈출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들도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땐 조금 시달리셨던 것 같아요. 그쵸. 시달려서 그러니까 말은 안 하시지만. 빨리 이제 네. 저희가 무서워할까 봐 말을 안 했다고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좀 사실 조금 얘기를 해주시긴 했어요. 아, 정말요? 가위를 그때 당시 자주 눌렸고 무슨 귀신 봤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과위만 눌렸다. 귀신 봤다 그러면 저희 무서워할까 봐 와, 그런 진짜 얘기를 하셨었어요. 너무 고생이 많으셨네요, 진짜 릴 라이브님. 이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상처럼 적응이 이렇게 돼서 돼가지고 약간 그 방에서만 안 자면 저는 괜찮았었어요. 그 방이 제가 봤을 땐 최고였던 것 같은데, 느낌이. 지하실 바로 네, 앞이니까. 그 방만 제일 무서웠어요. 왜냐면 다른 방이나 거실에서나 이런 거는 그냥 잠깐 보일 뿐이지 그 어린이 귀신이랑 약간 좀 그 다른 귀신들은 형체가 잘 안 보여요. 심지어 네네. 그냥 거뭇거뭇하게만 뭐가 슥슥 지나가는 느낌만 들지 그 귀신처럼 저를 괴롭히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 네. 살면 누구나 귀신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느낌이. 약간 그런 것도 없지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집 이후로는 한 번도 그 이후로는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겪으면 겪었지, 제가 의경을 나왔는데, 네네. 이제 의경 때 제 주변 사람들이 좀 겪은 이상한 일들이나,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제 자취방에서 다 가위 눌리는데 저는 가위 안 눌렸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집이 좀 이상했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그 집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인 누구라도 거기서 그 방에서 자게 되면 귀신을 목격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정도로 귀신의 집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앞에 뭐 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좀 그런 일들이 많았어. 아, 고생 많으셨네요. 일단 오늘 릴 라이브님께서
돼지 축사 옆에 이제 지은 집이고, 그 집에서 어쨌든 네. 원래는 폐가였다가 다시 그거를 개조해서 사람이 사는 집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집에 살면서 정말 무서운 일들도 많이 겪으셨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몇 년 그 정도 겪고 나면 적응이 되신가 봐요, 느낌이. 네, 좀 적응이 됐었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 당시의 일들이 생각이 나고, 또 시들문 듣다 보면 비슷한 일들도 있잖아요, 네, 보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던 게 헛것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오늘 너무 용기 내주셔서 이렇게 늦은 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릴라이브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근데 상상을 잘 해봤어요. 이 집에 살면서 내가 만약에 이 릴라이브님처럼 그런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진짜 소름 돋네요. 특히나 그 지하실에서 걸어 나오는 여자. 그건 진짜 소름 돋네요. 일단은 눈이 사람은 이렇게 흰자, 검은자가 있는데 온통 검해. 그냥 까만 눈이에요. 입도 뭐 일반적으로 뭐 귀까지 찢어진다 그런 것도 아니야. 입도 조그만데 희죽희죽 웃어. 근데 얘가 자꾸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각기처럼 막 이런다거나 이런 걸 하는 걸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보시면서 그 방에서 주무시다가 결국에는 뭐 다른 곳에서 주무신다거나 그러신 건데, 근데 진짜 너무 소름 끼치는 집이네요. 강화도에 있는 집이고, 말 그대로 돼지 농장이 옆에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집이 있었던 그런 형태였던 것 같은데요. 너무 무섭네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